진짜 대학 캠퍼스 같아요. 이렇게 막 축구를 하시고 정말 미국 회사 같은. 최근에 퀄컴이 전장 쪽으로 기술을 확장하고 있어서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경제신문 실리콘밸리 특파원 윤민혁입니다. 지금 퀄컴 샌디에고 HQ에 와 있고요. 진짜 대학 캠퍼스 같아요. 엄청 넓은 부지에 건물이 한 30개 정도 흩어져 있는데 점심시간이라서 사람이 지금 여기 길에 엄청 바글바글합니다. 이렇게 막 축구를 하시고 정말 미국 회사 같은. 매우 회사 분위기가 밝은 것 같습니다. 샌디에고에서 퀄컴의 지위는 수원에서 삼성의 지위, 이천에서 하이닉스의 지위 같은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도시의 전체 GDP의 한 5% 정도가 퀄컴에서 나온다 그러고, 직접 고용한 인원만 한 13,000명 정도 되고, 간접 고용을 생각하면 한 3만 명 이상이 퀄컴과 연계돼서 샌디에고 경제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본사 메인관 들어오자마자 있는 데인데, 이 수많은 종이들이 다 퀄컴의 특허들이라고 합니다. 여기 2층도 이렇게, 저게 창이 아니라 다 특허래요. 오전 행사에서 이제 좀 설명을 한 건, 핵심은 이런 겁니다. 스마트폰용 퀄컴 칩셋, 모바일 AP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하겠지만, 퀄컴의 영역이 스마트폰에서 이제 오토모티브, 차량, 그리고 IoT, CCTV, 나아가서 스냅드래곤 엘리트 X라는 새로운 PC용 칩셋을 냈어요. 노트북 시장에서 이제 인텔이나 AMD와 경쟁을 하겠다는 뜻인데, 당연히 ARM 기반이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또 MS랑 같이 협업을 해서 코파일럿 PC라는 것을 내놨습니다. 퀄컴 스냅드래곤 엘리트 X 칩셋이 들어간, 거기에 최적화한 윈도우를 탑재한 노트북들이 많이 대거 출시가 됐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서피스 프로 11 제품도 퀄컴 칩셋을 기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장은 사실 좀 포화 단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이후에 이제 모바일 세상 각 기기에서 작동을 하는 온디바이스, 엣지 AI 시장을 퀄컴이 선점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퀄컴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한 올해만 40% 정도 올랐고, 최근 한 1년간은 7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스냅드래곤으로 유명한 이제 모바일 칩셋들을 만드는 게 주력인 회사고, 그냥 모바일 AP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CPU, GPU, NPU 더해서 모뎀까지 제조를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게 퀄컴이 가진 진정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모바일용 CPU, GPU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많아요. 근데 퀄컴처럼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없죠. 근데 모바일 기기가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통신 칩셋이 당연히 필요하고, 퀄컴은 CDMA 특허는 거의 90%가량 갖고 있었고, 4G, 5G 시대에선 좀 그 독점력은 많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통신 기술 가지고는 뭐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 애플도 그 아이폰용 모뎀을 독립하려다가 실패해서 작년 말에 재계약했죠. 3년 동안. 퀄컴은 작년 사실 실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스마트폰 판매가 작년에 좀 안 좋았죠. 안드로이드 계열 주요 칩셋을 팔고 있는 퀄컴의 실적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왜 오르느냐? 기존 스마트폰 외의 시장에서 퀄컴이 기회를 잡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이고, 기대감의 원천은 차량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AI예요. 퀄컴은 커류만 가지고 연간 7, 8조에서 한 10조가량을 벌고 있어요. 이거는 통신기술 특허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폰을 만들면 만들수록 퀄컴에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퀄컴은 이 모든 것을 묶어서 팝니다. 이 전략들 덕분에 AI 시대, 엣지 AI 시대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AI 추론에 대한 연산 요구량이 엄청나게 늘면서 전력 소모량에 대한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ARM 칩셋은 전력 소모량이 적죠. 그래서 전력 소모량이 적기 때문에 모바일 시대의 표준 칩셋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거고요. 클라우드에서 서버에서 모든 AI 추론이나 연산을 담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담들이 각 기기로, 핸드폰부터 뭐 말단에 있는 모든 기기들로 분산이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사물인터넷이 확장돼서 IOAI라고도 부르는 것 같긴 한데, 이제 사물인공지능 시대가 오는 거죠. 그 시대가 되면 기기들은 파워가 늘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전력 효율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각 기기에서 내부에서 AI를 처리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온라인 상태로서 서버와 연락을 해야 하죠. 통신 기술도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CPU뿐만이 아니라 기기가 작동을 해야 하니까 GPU만 있으면 안 돼요. CPU가 없으면 GPU만으로는 기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GPU, NPU, CPU 기술과 통신 기술을 함께 갖고 있는 퀄컴 같은 기업들이 이런 상황에서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시장의 판단이죠. 또 오토모티브, 차량 반도체를 최근 몇 년간 굉장히 사업을 키우고 있는데, 그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전기차 시대, 자율주행차 시대가 오면 차량이 거대한 IoT 모듈이 되는 거잖아요. 그 자율주행을 위해서는 계속 네트워크 연결이 필요하고, 그 안에서 수많은 연산들이 필요하죠. 차량이 전기차인데 전력 소모량이 늘면 차량의 주행거리가 짧아지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퀄컴 베이스 칩셋의 저전력 칩셋들도 역시 차량에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최근에 퀄컴이 전장 쪽으로 기술을 확장하고 있어서 지금 자동차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시연하고 있어요. 미래 차의 모든 연산과 내부 처리와 디스플레이, 음향, 그리고 자율주행, 시야 인식 이런 것들을 모두 스냅드래곤 칩셋으로 처리를 하겠다. 이런 것이 퀄컴의 전략이 되겠습니다. 올해 MWC에서 퀄컴이 아예 온디바이스로만 작동하는 LLM 라바라는 LLM을 선보였다고 해요. 2007년부터 AI를 연구해 왔답니다. 내부적으로 15년을 한 거죠. 온디바이스 AI 물론 뭐 삼성도 하고 있고 애플도 하고 있고 하지만 왜 중요하냐 하면 기기들이 언제나 온라인 상황에 있기가 힘들 수 있어요. 여기 미국만 해도 그냥 대도시 한복판에도 5G는커녕 LTE도 잘 안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네트워크에 1차적인 문제가 있고, 둘째는 이제 개인정보 문제예요. 애플이 그런 얘기를 했죠. 필요시 애플 인텔리전스가 애플 클라우드로 정보를 전송해서 안전하게 처리를 한다라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애플 클라우드가 없는 국가에서는 그 AI 기능을 100% 사용할 수 없다는 뜻과 같아요. 이건 애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구글 제미나이라고 하면 또 같은 거예요. 구글이 서비스되지 않는 국가에서는 그 AI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런 국가가 어디 있냐고 하시면 바로 우리 옆에 있죠. 중국이요. 그렇기 때문에 핸드폰 자체적으로 AI를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기능성이 더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이야 뭐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다 보니까 각 업체들 입장에서 포기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좀 깊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엣지 AI 시대의 도래에서 퀄컴이 해줘야 할 역할도 엄청 커요. 결국에는 삼성의 기기나 애플을 제외한 타사들의 모든 기기는 퀄컴의 AP를 사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퀄컴이 그냥 하드웨어 성능도 하드웨어 성능이지만 뭐 소프트웨어 지원, 플랫폼 지원 이런 측면에서 엣지 AI를 좀 적극적으로 잘 지원을 해줘야, 그래야지 엣지 AI 시대가 좀 더 빨리 제대로 도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퀄컴의 첫 번째 모바일 폰이래요. 여기 보면 옛날 벽돌폰들, 초기 스마트폰부터 무전기 폰과 옛날 전화기까지, 노트북까지 수많은 기기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